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은 사각형 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사다리꼴이 뭔지 한번 알아볼게요. 86쪽과 87쪽, 수익책은 60쪽과 61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알아봤습니다.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선을 그으면 그게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됐죠. 이렇게요. 이렇게 평행선이 있습니다. 요 사이에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요. 이렇게 수직인 직선을 그으면 이게 바로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 됐습니다. 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 이게 바로 가장 짧은 선분이었어요. 그래서 평행선 사이에 그은 선분 중 가장 짧은 선분은 바로 수직인 선분, 수선이었습니다. 그리고요, 평행선 사이의 거리는 어디에서 재어도 모두 똑같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거예요. 이렇게 재어도 똑같고요, 이렇게 재어도 똑같았어요. 단, 이게 바로 수선이 되어야 했습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를 재는 방법은 첫 번째, 평행선의 한 직선에서 다른 직선에 수직인 선분을 긋습니다. 이렇게요. 삼각재를 대고요, 이렇게 그어주면 됩니다. 이렇게 자를 갖다 댔더니 3cm라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평행선 사이의 거리가요 3cm가 되도록 평행선을 긋는 방법입니다. 첫 번째, 주어진 직선에서 수선을 긋습니다. 이렇게 수선을 그어줄게요. 두 번째, 수선의 길이가 3cm 되는 곳에 점을 찍어주는 겁니다. 자를 대고요, 이렇게 3cm 되는 곳에 점을 콕 찍어주세요. 세 번째, 점을 지나는 평행선을 그립니다. 삼각자를 하나 더 대고요, 이렇게 평행선을 그어주면 돼요. 네, 우리 오늘은 사다리꼴이 뭔지 알아볼게요. 배 위의 갑판에서 바라보니까 저 멀리 등대가 보입니다. 등대의 모습이 사각형이야. 그런데 등대에 지난 시간에 배운 평행선이 보이네? 평행선이 어디에 있을까요? 요 선분과 요 선분이 평행해 보이거든요. 그래서 요게 평행한 것 같은데, 한 쌍의 선분이 평행하다. 요게 바로 오늘 배울 사다리꼴과 관련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네, 그러면 사다리꼴은 어떤 사각형인지 한번 알아볼게요. 노란색으로 표시된 사각형의 공통점이 뭔지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네, 자, 이런 사각형, 요런 사각형, 요런 사각형. 어떤 공통점들이 있을까요? 일단 그렇죠. 사각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변이 4개, 각이 4개 있어요. 직각을 이루는 부분이 있어요. 이렇게 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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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각. 직각을 이루는 부분이 2개씩 있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씩 있습니다. 이렇게 평행하고요, 이렇게 평행하고요, 또 이렇게 평행합니다. 방금 살펴본 사각형이 사다리꼴과 아주 많이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우리 다지기 1번, 평행한 변이 있는지에 따라서 사각형을 분류해 볼게요. 이렇게 분류 기준을 세워보겠습니다. 분류는요, 기준에 따라서 나누는 거예요. 이런 기준을 한번 정해볼게요.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 평행한 변이 없는 사각형으로 한번 나눠볼게요. 영상을 잠깐만 멈춰놓고 한번 여러분들이 직접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직접 해야지 여러분들 실력 되는 겁니다. 자, 하나씩 알아볼게요. 일단 가사각형부터 알아볼게요. 평행한 변이 이렇게 2쌍이 있습니다. 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나는요, 없어요. 다는요, 다는 있을까요? 다도 없네요. 나는 평행한 변이 이렇게 2쌍이 있습니다. 마는요, 이렇게 2쌍이 있고요. 반은 이렇게 한 쌍 있네요. 자, 그러면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 평행한 변이 없는 사각형으로 구분할 수 있겠죠. 분류할 수 있겠죠. 분류해 보겠습니다. 평행한 변이 있는 사각형은 가, 라, 마, 바가 될 거고요. 평행한 변이 없는 사각형은 나다가 되겠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무엇이라고 부르면 좋을지 이야기해 보세요. 자, 수학적으로 이미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시간에는요, 여러분들이 직접 그냥 여러분들만의 이름을 정해보는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정해볼 거예요. 한 쌍, 평행, 사각형. 여러분들은 어떻게 정했을지 궁금하네요. 자, 약속의 시간입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우리는 앞으로 사다리꼴이라고 약속하겠습니다. 다시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약속하겠습니다. 자, 사다리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우리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어도 사다리꼴입니다. 그러면 평행한 변이 두 쌍이 있어도 사다리꼴이 될까요? 그렇죠.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어도 되는데 무려 여기에는 두 쌍씩 있습니다. 무조건 사다리꼴 됩니다. 사다리꼴을 알아봅시다. 꾸러미 10일 보면요. 이런 직사각형이 있어요. 요걸 직접 잘라볼 건데요. 자를 때 가위 위에 손을 다치지 않게 조심을 해 주십시오. 직사각형 모양의 종이띠를 잘라가지고요. 여러 가지 모양의 사각형을 만들어 볼 겁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잘라볼게요. 가위로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여러분들 가위로 자르기 전에 자를 대가지고 이렇게 선분을 그어서 선분을 따라서 반듯하게 잘라줘야지 사각형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이렇게 자르니까요. 이렇게 사각형 하나, 둘, 셋, 넷, 5개의 사각형이 만들어졌습니다. 자신이 만든 도형이 사다리꼴인지 아닌지 생각해보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이야기해 보세요. 자, 1번, 2번, 3번, 4번, 5번 사각형은 사다리꼴일까요? 아닐까요? 자,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렇죠. 사다리꼴 맞습니다. 1번, 2번, 3번, 4번, 5번 사각형 모두 사다리꼴 맞습니다. 왜냐면요. 이 위의 선분과 밑의 선분이 평행해요. 다시요. 우리 자르기 전으로 가볼까요? 우리 자르기 전부터 이미 평행했어요. 이 위쪽 선분과 이 아래쪽 선분은 이미 평행했어요. 근데 이 평행한 선분을 요렇게 가위로 만들었죠. 위쪽 선분과 아래쪽 선분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평행한 상태 그대로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가위로 나눠도 위쪽과 아래쪽은 계속 평행해요. 위쪽과 아래쪽은 계속 평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이유는 뭐라고 적으면 될까요? 그렇죠. 사각형들의 위아래의 변이 모두 평행하기 때문에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다지기 3번 사다리꼴을 완성해 보겠습니다. 꾸러미 12에 보면요. 이렇게 있어요. 87쪽 해가지고요. 이렇게 선분이 그어져 있습니다. 이 선분이 들어가는 사다리꼴을 만들어 주면 됩니다. 만들어 볼게요. 사다리꼴의 뜻이 뭐라고 했나요? 그렇죠.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는 사각형을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평행한 변을 한 쌍 이상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그어봤어요. 이 선분과 이 선분은 평행하죠? 평행한 선분 한 쌍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이어주기만 하면 사다리꼴 완성입니다. 두 번째 거 한번 알아볼게요. 역시 평행한 변을 만들어주면 돼요. 이렇게 평행한 변 만들어졌습니다. 빨간색 선분이 평행하죠. 그 다음 이어주면 돼요. 그러면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기 때문에 이 사각형은 사다리꼴이 맞습니다. 다음 그림에서 사다리꼴을 찾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을 말해볼게요. 이 창문의 사다리꼴은 어디에 있을까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일단 사다리꼴의 뜻이 뭐예요? 한 쌍이라도 평행한 변이 있으면 무조건 사다리꼴이라고 했습니다. 제일 위에 선분, 그리고 가운데 선분, 그리고 제일 아래쪽 선분 모두 평행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이 사각형, 이 사각형,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사각형 또 있어요. 이렇게 생긴 사각형, 그리고 이렇게 생긴 사각형 또 모두 사다리꼴이에요. 이유는 뭐라고요? 그렇죠.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배운 내용 복습해 볼게요. 평행한 변이 한 쌍이라도 있으면 무조건 사다리꼴이 됐습니다. 사다리 모양처럼 생겼다고 해서 사다리꼴이라고 약속했어요. 평행한 변이 한 쌍만 있어도 사다리꼴이었고요. 평행한 변이 두 쌍 있어도 무조건 사다리꼴 됐죠. 네, 그러면 퀴즈 한번 내보겠습니다.
평행한 변이 세 쌍이 있으면 사다리꼴이 될까요? 안 될까요? 그렇죠. 사각형은요. 평행한 변이 세 쌍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문제 자체가 안 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요. 평행 사변형이 뭔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설명 듣다가 아니면 여러분들 혼자서 문제를 풀다가 궁금하거나 헷갈리는 내용 있으면 언제든지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오늘도 수업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도 건강하고 밝은 모습으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겠습니다.